시장을 돌린다라고 하면 이걸로 돌릴 가능성은 높고, 그와 관련된 종목을 접근해 놓는 거,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또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게 주도주가 될 거예요.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시선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잡는 시장 한수 24시 클럽 이경락입니다. 지금 제가 장중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는 것인가, 현금화를 시켜놓고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가. 참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기술적인 지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 하락의 원인은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상방으로 튀고 원재재 가격의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 근데 고용지표가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 가지고 금리 인상 카드를 연준도 꺼낼 수도 없고, 이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에 저성장 국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의 발언을 잠깐 빌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월이 지금 자꾸 틀린다라고 해가지고, 파월이 최근에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런 우려감이 증대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일시적인 쇼티지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강조했던 파월이 공급 문제로 인플레이션 내년 여름까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네. 이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건 패드에 대한 믿음이 점진적으로 상실된 게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급 문제의 가장 큰 원인, 공급 문제다라는 얘기는 신흥국의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신흥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제조 지표들의 가격 상승, 이것이 소비재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논리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이렇게 발언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여름까지라고 하면 그러면 신흥국도 역으로 생각해보면 신흥국도 위드 코로나 시대 경제 재개가 어느 정도는 진행될 것이다, 내년 여름 정도가 되게 되면, 이렇게 파월은 바라본다라는 논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게 되면요, 지금 뭐 중고차 가격이 또 계속 튀고 있고, 이것도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상 동남아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못하고 있으니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가격 인상이 계속 또 이루어지고 있고, 쇼티지가 해소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고차 가격이 계속 튄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흥국 쪽, 세계의 공장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신흥국이 어떻게 이제 델타 변이를 벗어나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인데, 대표적인 이제 베트남의 1회 접종자 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미비해요. 100명 중 뭐 18명, 그리고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는 100명 중 3.4명, 그러니까 3.4%,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적으로 신흥국도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노 코박스라고 해가지고 자체 이제 백신 브랜드가 있거든요. 얘네가 생산하고 있는 거, 요거 이제 통해 가지고 베트남도 빠르게 델타 변이 현재의 흐름을 벗어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 문제로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한파가 걱정이잖아요. 석탄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호주산 석탄 수입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연가스나 석유 자원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논리가 지금 붙으면서 이제 시장은 계속 이 원자재 쪽에 베팅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파월은 뭐 여기서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악의적인 세력들의 가격 조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아무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에서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맞물려 있는 이 인플레이션은 쉽게 해소되는 국면은 아닌데요. 근데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시 후 차트로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주요하게 봐야 되는 첫 번째 현상은 시장은 일단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장중에 2.56%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 화면이 안 보이네요. 지금 요 선이 빨간색 선이 10선 이하로 완벽하게 찍었기 때문에 DAI 플러스가, 시장은 일단은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어서 주식을 굳이 지금 내가 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도 마찬가지고 해외 차트로 본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보조 지표인데, 나스닥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빨간색 선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10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 찍으면 무조건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나스닥이도 기술주 진영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과매도 진영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하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일단은 지금 이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지금은 대기하고 좀 버티고 다음 전략을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재미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장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추세가 살아있단 말이죠. 뭐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니까 같이 밀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고,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YG엔터 굉장히 세죠.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징어 게임 영향도 있겠지만 세단 말이죠. 지금 S-오일도 지금 추세가 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들 종목의 공통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센 종목들의 공통점, 항공, 콘서트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엔터, 그리고 살짝 이게 열리네요. 예. 아무튼 엔터,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뭐 유가와 관련된 S-오일,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경제 재개랑 맞물리는 종목들이라는 얘기죠. 경제 재개. 경제가 재개될 경우에는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 경제가 정상화될 경우에는 수혜주로밖에 떠오를 수 없는 거, 이런 것들로 지금 시장에 치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잡고서 올리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 돌아선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 시장이 여기서 돌아선다,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 요 소재를 가지고 돌릴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더 치고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시장은 딱 한 가지만 지금 보고 있으면 돼요. 상방에 대한 이유가 없다, 시장을 돌릴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 시장을 돌릴 수 있는 건덕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 재개, 글로벌 시장의 경제 재개. 멈춰 있었던 지구가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 여름이 오게 되면 공급 문제로 인플레이션 내년까지 이어질 것. 자, 내년 여름까지는 어느 정도는 정점이 지나고 정상화된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 신흥국도 위드 코로나로 시대를 맞이한다는 얘기고, 경제가 재개된다는 얘기죠. 백신 보급도 확대되고, 또 머크 사회, 최근에 또 머크가 좀 치고 나가는데요.
10월 들어오고 나서 머크사의 이 시나리오는요, 치료제 개발 관련된, 먹는 치료제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신 보급되고 치료제 나오고 그러면 세계의 빗장이 열리고 경제가 재개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급 부족 문제, 쇼티지도 해소된다는 얘기고 안정화되겠죠. 이게 시장을 돌리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시장은 돌아서요. 뭐 24시 클럽이 언제 애매하게 얘기한 적 없죠. 시장은 기술적으로도 돌아서고 여기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돌아서게 되면요, 시장은 강세장으로 연출될 수도 있어요.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한번 푸닥거리를 하고 나서 빠진 물량 빠지면 시장은 빠르게 돌아서고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모멘텀은 위드 코로나, 세계의 위드 코로나. 요즘에 손흥민 축구할 때 보면 영국 사람들 바글바글 하죠. 전 세계가 그런 시나리오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분위기, 그 기대감, 거기에서 발생하는 보복적 소비와 펜트업, 지구가 2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돌아섰을 때 어떤 소비와 어떤 형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했어요. 지구가 2년 동안 멈춘 것도 처음이었고, 분명히 이와 관련된 기대감과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주가 시장을 지배할 거예요. 내년 1월 효과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 나오고 시장에 또 쇼티지 문제도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보여주는 종목들 다 돌아서는 흐름으로 전개될 거예요. 시장의 키는 이것밖에 없어요. 시장을 돌릴 수 있는 키. 그리고 어제 저는 요거를 좀 흥미롭게 봤어요. 나스닥이나 S&P 500이 요 그림 말고 요렇게 돌렸었단 말이죠. 분명히 나스닥이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힘든 장을 뚫고서 돌렸었는데, 이때 머크사의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 시나리오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을 돌린다라고 하면 요걸로 돌릴 가능성은 높고, 그와 관련된 종목을 접근해 놓는 거,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고요. 또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게 주도주가 될 거예요. 1월 효과의 주인공. 내년도 세계의 빗장이 열리고 세계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다. 동계올림픽도 있다. 카타르 월드컵도 있다. 요런 류의 이야기들. 내년도는 그것이 가장 핫할 겁니다. 집안에 머물러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시장으로 기어 나올 거예요. 그와 관련된 소비재 섹터들, 여러분들이 그쪽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은 요런 이야기로 돌릴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장중에 와운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24시 클럽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인사드리거든요. 와운의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 또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미 뭐 빠진 만큼 빠진 현재 상황, 과열 구간까지 접어든 현재 상황,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마지막 코멘트로 날리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